20초. 여러분에게 20초는 짧은 시간인가요? 아님 긴 시간인가요? 만약 20초 안에 4살짜리 소년이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는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입니다. 오늘 호기심 천국은 그날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1991년 3월 7일 일본 도쿠시마현 미마군 사다미치정 마츠오카 시냐군은 이바라키현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고 가족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도쿠시마현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족은 사다미치정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냐군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친척집은 현관에서 대문까지 약 10m 정도 낡은 돌계단이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산책은 10분 남짓. 아침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하지만 시냐가 조금 더 산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노부 씨는 시냐군의 고집에 못 이겨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맡긴 뒤 시냐군과 산책을 더 즐기려고 했죠. 마사노부 씨는 서둘러 둘째 아들을 안고 대문 쪽으로 올라갔고 시냐군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 씨에게 건네주고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시냐군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20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시냐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냐군이 실종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아침 마츠오카 시냐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고 가족들은 금방 다시 아침 식탁에 모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20초 그 짧은 순간에 시냐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냐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과 마른 숲 사이를 메아리쳤습니다. 집안은 이미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창백한 얼굴로 마당과 현관을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였고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소방대원, 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투입돼 주변 산과 숲, 심지어 창고와 우물, 쓰레기 차량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어떤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외부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냐군이 외부인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100m 떨어진 밭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 농부들을 포함하여 현장 목격자 탐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수상한 차량이나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시냐군 가족이 친척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경찰의 탐문 조사 시 극소수의 주민들만 시냐군이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냐군 가족의 방문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경찰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로에서 뺑소니 등 그 어떤 사고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200명 이상의 인원이 친척집 근처 약 2km 반경을 중심으로 산과 밭 그리고 하천, 잡목숲, 심지어 우물과 창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철저하게 수색했지만 시냐군의 옷가지나 발자국, 혈흔 등 어떤 물리적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냐군의 성격과 심리. 시냐군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조심성이 강한 성격으로 혼자 낯선 곳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두 번의 수수께끼 전화. 사건 열흘째 마츠오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도쿠시마 친척집으로 한 통의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여성은 도쿠시마 억양을 쓰고 있었고 도쿠시마는 시냐군의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시냐군의 누나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 소개하며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위로금을 모았다고 말하며 위로금을 어디로 보내야 하며 집으로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 물었죠. 하지만 여성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시냐군의 어머니가 유치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유치원에는 나카하라 마리코란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로금을 모금했다는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쿠시마 억양을 사용한 여성이 전화를 건 목적은 단 하나, 시냐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로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시냐군의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데 왜 친척집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아무에게도 친척집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을까요? 경찰은 해당 여성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시냐군 사건을 다룬 방송국으로도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시냐군의 행방을 알고 있다. 익명을 보장하면 제보하겠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가 그만 실수로 남성의 신상을 발설했고 남성은 전화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 남성은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27년 후 2018년 1월 31일 TBS 텔레비 실종자 특집 방송에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와다 류토라 소개한 남자는 4살 때부터 17년간 감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8년 전 실종된 마츠오카 신야군과 너무 닮았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28년 전 실종된 신야군과 너무 닮아 보였고 아버지인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와도 옆모습이 닮아 보였습니다. 도쿠시마현 경찰은 즉시 시냐군의 부모와 함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긴장 속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6일 시냐군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결과를 알렸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추측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유괴입니다. 불과 20초 가족이 보는 눈앞에서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사건 직후 걸려온 수상한 전화, 시냐 가족의 귀가
일정을 몰래 파악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신야군을 노린 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괴 사건이라 하기엔 누가 금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이웃 주민들도 낯선 사람이나 차량을 본 적이 없어 유괴 사건이라 생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신야군이 타인의 실수로 숨겨졌을 가능성입니다. 신야군이 놀다가 우물이나 빈집, 오래된 창고 같은 곳에 스스로 숨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고로 숨진 신야군을 발견했지만 범죄 의도가 아닌 당황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흔적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 지역에는 비어있는 건물이나 방치된 공간이 많았고 아이의 사고 가능성은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일말의 단서나 흔적이라도 발견돼야 하는데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된 조사에서도 아무런 단서가 없어 단순한 추측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가설도 이 미스터리의 전모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의 미해결 퍼즐 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모두가 사건을 잊어갔지만 단 한 가족만은 예외였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야의 가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돌아올까봐. 20초,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가족에게는 평생을 멈춰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도 주민들도 수백 명이 찾았지만 신야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족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단 몇 걸음만 더 함께 걸었더라면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살아서 어딘가를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날 사라진 것은 단지 한 아이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